이 정도면 컨저링 시리즈의 구원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솔직히 더넌과 요로나의 저주를 연달아 말아먹을 때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컨저링 유니버스에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컨저링의 대표적인 귀신 들린 인형, 에나벨이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귀신 들린 인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귀신 들린 인형이라 부르는 공포 영화나 소설의 장르를 통칭하는 것이지 에나벨에게 귀신이 빙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편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작품 에나벨 집으로는 더 넌이나 요로나의 저주에 비하면 괜찮은 작품입니다. 적어도 이 작품은 컨저링 유니버스에 좋았던 영화들, 즉 컨저링 시리즈 또는 에나벨 인형의 주인과 비교하자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사실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작품인데 이리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이번 영화 에나벨 지브로가 컨저링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에나벨 지브로는 지금껏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보여준 클리셰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클리셰를 비틀면서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면이 어디선가 본 아이디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도와 상황, 트릭들이 전부 전작들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식 주택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차 안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등장인물 중 하나는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굳이 들어가고 만지지 말라는 건 꼭 찾아서 만지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죠. 복도에서 스쳐가는 누군가의 실루엣, 계단 위를 올려다보는 구도, 문을 열었는데 문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 늘 바닥난 배터리 때문에 켜졌다 꺼졌다 하는 손전 등 그 외에도 컨저링 시리즈의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쉬지 않고 튀어나옵니다. 지루하고 지겹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치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서스펜스입니다. 저는 이번 에나벨 지브로의 공포 지수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장감을 쫄깃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은 탁월했어요. 늘 보던 장면들, 늘 반복되는 트릭이고 클리셰지만 그걸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저는 이 영화를 일반 영화와 스크린X 두 가지 포맷으로 봤습니다. 제가 워낙 이런 장르 영화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요로나의 저주 때와 마찬가지로 에나벨 집으로는 스크린X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합니다. 평범한 영화는 스크린X 장면 때 화면이 임의로 확장되고 평소에는 원래의 화면 크기로 나오는 것이 어쩌면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공포 영화는 다릅니다. 감독이 확장된 화면에서 관객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싶을 때만 화면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관객들이 스크린 X로 화면이 넓어지자 지레 겁을 먹고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뭔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것 같죠. 일반 화면에서는 보지 못하는 장면들과 관객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효과는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호러도는 급상승합니다. 다만 공포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정면에 화면이 너무 무서워서 옆으로 고개를 들렸는데 거기서 악령과 눈 마주칠 수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볼만한 컨저링 영화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워낙 이런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뷰에도 개인적인 애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화를 늘 그렇듯이 비판할 겁니다. 이번 영화가 그럭저럭 볼만하다고 해서 컨저링 유니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고쳐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저 산소호흡기로 연명을 시킨 정도죠. 에나벨 집으로 리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의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에나벨 집으로는 익숙한 캐릭터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워렌 부부죠? 맞습니다. 컨저링의 그 퇴마사 부부가 다시 등장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시기상 컨저링과 컨저링2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형 에나벨을 집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초반에 에나벨이 집으로 오는 장면은 꽤 유쾌합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에나벨이 워렌 부부를 위협하고 워렌 부부는 프로페셔널답게 위기를 잘 헤쳐나가죠. 그리고 신부를 불러와 엑소시즘을 하고 기도를 끝낸 후 에나벨을 성스러운 장식장에 가둡니다. 그것으로 에나벨은 봉인되죠. 컨저링 시리즈의 팬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워렌 부부는 실존 인물들이며 에나벨 역시 실존 모델이 있는 인형입니다. 오랜만에 영화에 등장한 워렌 부부는 무척 반갑고
이들의 집이 등장한 것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실제로도 워렌 부부는 소장하고 있던 저주받은 물건들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나벨의 원본 인형은 단연 시선을 사로잡곤 했죠. 워렌 부부는 소장하고 있는 온갖 저주받은 물건들 중에서도 에나벨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워렌 부부가 영화의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 긴장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화는 워렌 부부를 조연으로 부부가 외출하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집을 비우는 동안 딸 주디를 돌봐줄 베이비시터 메리 앨런이 등장하며 영화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디는 이미 어머니의 영향으로 영매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유령을 보거든요. 그리고 주디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이유야 당연히 부모님 때문입니다. 주디의 부모님이 귀신 퇴치하는 일을 한다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 왕따를 당하게 된 것이죠. 마침 주디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생일 파티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리 엘렌과 그녀의 친구인 다니엘라입니다. 다니엘라는 마침 주디를 괴롭히는 왕따 그룹의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아이의 누나죠. 아무튼 이들은 주디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어나죠. 에나벨 집으로는 철저하게 클리셰에 입각한 진행을 합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는 굳이 가야 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는 굳이 들어가야 하죠. 다니엘레가 직접 나섭니다. 이런 캐릭터를 요즘 세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바람 캐릭터라고 하는데 다니엘라는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경고 문구도 죄다 무시하고는 결국 열쇠로 문을 열어 창고로 들어가고야 맙니다. 나중에야 다니엘라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밝혀지고 그로 인한 개연성이 확보되지만 그래도 다니엘라의 이런 행동은 무례하고 잘못된 것이고 억지에 가깝죠. 정말로 다니엘라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다면 그냥 워렌 부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뭐 어린 아이다 보니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집이 빈틈을 타 호기심과 그리움과 슬픔으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네 그래요. 다니엘라는 결국 열지 말라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절대 열지 말라는 에나벨 인형의 봉인까지 열어줍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다 하는 거죠. 에나벨이 풀려나자 이제 집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나벨이 주변의 악령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자 일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기존의 컨저링 영화들이 지닌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에나벨 인형의 주인에 비하면 아주 못한 작품이라 생각해요. 에나벨 인형의 주인은 그 집에서 보내는 며칠의 시간 동안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뤘고 나름대로 볼만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에나벨 집으로는 단 하루만 견디면 되는 데다가 구도와 상황이 전작들과 완전 동일합니다. 결국 이 시리즈는 집에 침입하는 귀신들과 그걸 상대하는 등장인물들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에나벨 전작은 물론이고 요로나의 저주에서도 본 것입니다. 구도나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지 저는 그냥 한 집에서 귀신들만 다르게 분장시켜서 여러 편을 찍었다고 해도 속아 넘어갈 지경입니다.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아이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에나벨 인형을 찾아서 원래대로 돌려다 놓으면 끝나는 거죠. 실제로 영화도 그렇게 끝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무서운 장면들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럭저럭 괜찮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무서운 장면들이죠. 이번 영화에서도 다양한 악령들이 존재감을 드러냈고 또 지하 창고에서 여러 아이템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채로운 공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리맨과 신부 드레스입니다. 페리맨도 설정과는 달리 일반 악령과 다르지는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동전을 이용한 트릭, 빛을 비추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설정과 늘 그렇듯 배터리가 부족한 전등이 섞이면서 꽤 볼만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아울러 신부 드레스는 작품 내내 영화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요로나처럼 보이는 녀석입니다. 그 외에도 사무라이 갑옷이나 필리 밀리 보드게임의 처리도 좋았습니다. 보드게임은 작품 중반에 오히려 등장인물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의외성을 보여줘서 좋았고 사무라이 갑옷 때에는 주디가 사이다 캐릭터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거든요. 사이다 캐릭터. 어쩌면 에나벨 지브로가 쿨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사족에 가까운 번외편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디가 중반 이후부터는 사이다 캐릭터로 각성하게 되는데 주디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인지 기본적으로 공포심이 적고 상황마다 대응책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다 캐릭터가 있다 보니 공포는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포 영화를 무서워하는 관객들에게 인상적인 완급 조절을 보여줍니다. 메리 엘렌이 사무라이 캐릭터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일 때 주디가 메리 엘렌을 확 잡아당겨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식이죠. 영화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앞날을 보여주는 텔레비전도 사소하지만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적어도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관객들도 텔레비전의 변화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소품이지만 좋았어요.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에나벨이 일단 활약이 너무 적습니다. 카리스마도 많이 부족해졌어요. 전작에서는 그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 인형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도끼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워렌 부부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활약이 줄어들었어요. 에나벨 인형의 주인에서는 그냥 에나벨이 의자에 앉아있기만 해도 카리스마가 철철 넘쳤는데 이번에는 그만한 압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나벨이 왜 워렌 부부의 집에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워렌 부부가 돌아오면 제압될 거고 이미 한번 제압되어서 갇힌 상태로 지냈는데 에나벨이 자유를 원한다면 일단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달아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랑 비슷한 저주받은 물건들이 잔뜩 모여있는 공포의 지하실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건데 어쩐 일인지 에나벨은 주디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혼을 원한다지만 주디가 누구 딸인데 상대를 잘못 고르는 거 아닌가요? 몇몇 장면들은 어설프게 보이기도 해요. 거대한 늑대 유령의 경우 사람에 따라 이 늑대를 아주 무섭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영화의 분위기가 좀 가벼워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찢어버리는 수준의 물리력은 대단했지만 그 실체가 안개인데다 중세의 판타지 같은 인상이라서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에나벨 집으로는 따뜻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없어요. 컨저링 시리즈에서 사망자가 제로인 영화는 처음 아닌가요? 이번 영화에서는 그야말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별로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그냥 다들 좀 놀란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안개를 휘두르다 망가져버린 통기타 한 자루와 찢어진 자동차입니다.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공포 영화라니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지금껏 이어진 무분별한 호러무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다하다 인형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안 죽이는 친절하고 착한 공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전작에서 에나벨은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과거는 속죄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속죄라고 하니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염소뿔을 가진 악마입니다. 에나벨이 나올 때면 늘 염소뿔을 단 시커먼 악마가 등장하죠. 근데 이 악마의 경우 에나벨 인형의 주인에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들고 버티는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어버리며 십자가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어필했습니다. 악마가 십자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포 영화의 흔한 클리셰를 파괴하는 클리셰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십자가의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디가 내민 십자가가 더욱 성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작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녀석이 소리치며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에나벨 시리즈도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나벨 집으로는 확실히 요로나의 저주나 더넌에 비하면 훨씬 좋은 작품입니다. 엔딩에서 모든 아이들이 주디의 생일을 축하하러 와줄 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와 갈등의 해결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이니까요.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에나벨 집으로는 괜찮은 공포 영화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클리셰와 뻔한 진행과 말도 안 되는 결말에 부족한 개연성으로 점철되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컨저링 유니버스에서는 괜찮죠. 에나벨 집으로에 대한 제 평점은 애정을 담아서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제임스 완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마 컨저링 영화들은 큰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시리즈를 좋아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지네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